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여러 이유로 그동안 국민들이 받지 못한 금액이 20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 2023년 3,2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에게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가 올 한 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전달드리면 서민, 청년층 등을 불법적인 고금리,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라인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하여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며 차고 송금 반환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이 중 차고 송금 반환 제도의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린 후 오늘 영상 내용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좌로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꼼꼼하게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금액 등 주요 송금 내용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금액에 0 하나만 더 붙여도 완전히 다른 큰 금액의 돈이 되기 때문에 금액 확인은 필수로 해야 하고 늘 보냈던 사람에게 보내는 돈이라 할지라도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보내는 계좌라고 해서 이체 내역을 클릭해서 보낼 경우 다른 이체 내역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의 차고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은행 절차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거부하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차고 송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5만 원 이상 송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반환 절차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반환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5천만 원까지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과 인터넷 일일 이체 한도가 1억 원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차고 송금 반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에도 방문 접수처를 두고 운영하도록 신청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대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차고 송금 반환 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서울본사 예금보험공사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받지 않은 금액이 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 2023년 3,2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에 해당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를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5,145만 명 중 약 78%에 해당되는 3,997만 명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바로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병원에서 진료, 시술, 수술 등을 통해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보험사 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원 진료를 본 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지만
청구를 포기한 경험에 이르는 사람이 약 3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어도 청구를 포기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청구 절차가 귀찮거나 바쁘거나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아서 등이었는데요. 현행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서 발급받기 전 서류 목록을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서류가 미흡해서 재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가 많이 붐비는 바쁜 시간에 방문할 경우 서류 발급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굳이 진료를 보러 가지 않는데 서류 때문에 시간을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월 25일부터는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본 직후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서류 전송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등으로 병원에 청구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병원, 의원, 약국이 청구 서류를 전송 대행기관을 거쳐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많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전송 요청만 하면 알아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병원, 의원, 약국에 적용되는 전산화는 점차 확대될 계획인데요. 이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24년 10월부터는 규모가 큰 병원급부터 적용되고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는 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구 전산화를 통해서 신청하고 싶지 않고 지금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원해서 실손 청구 전송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에만 청구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동으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약 2달 뒤면 새롭게 시행될 소식이니 많은 분들이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현행처럼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행되는 전산화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보험사로 서류 전송 요청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